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고요. 고온다습한 날씨로 불쾌지수도 높겠는데요. 아침 기온 24도로 출발해 한낮에 34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햇살도 강할 것으로 보여서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양산이나 선글라스를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 긴 시간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무더울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예산과 정책 전반을 손보는 교육 정상화에 나서면서 변화의 폭과 방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알아보고요. 한국과 중국의 음악적 교류를 위한 공연이 원주에서 열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소식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강원 영서 남부권 소식 차례로 만나보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횡성군 통신원 연결해 보도록 하죠. 7월 29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접경지역 군사규제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전체 면적은 축구장 5,500여 개에 해당하는 39.35제곱킬로미터입니다. 철원에서 고성까지 5개 시군의 군사규제구역은 2,300제곱킬로미터인데요. 이는 5개 시군 전체 면적의 48%입니다. 이번 건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의 군사규제 개선안을 도지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사례입니다. 원주 명륜 일동과 원인동 등 구도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 대상 기준을 기존 20필지 이상에서 15필지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구당 지원금도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로 늘렸습니다. 원주시는 2011년부터 16년 동안 9천 세대의 도시가스를 공급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페달 5 조작 방지 장치를 보급합니다. 보급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운전면허를 가진 740명입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까지 전국 19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평창군이 맞춤형 돌봄 지원 사업을 위해 올 연말까지 노인, 장애인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선 65세 이상 장기 요양급여 이용자와 의료기관 퇴원 환자 등을 전화나 방문 조사합니다. 또 뇌병변 지체장애인 140여 명을 상담해 보건의료와 요양 지원 사업과 연계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서며 이른바 강원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친 정책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사명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22일이었죠.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단과의 차담회를 통해서 교육의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이러한 쇄신안을 발표하시게 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교육은 아이들의 성장을 위한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러 정책이 추진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학생을 위한 정책인가 또는 학교의 부담은 줄어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거나 현장과 괴리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바로잡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원교육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쇄신은 단순히 기존 정책을 없애거나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학생의 성장과 학교의 교육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상화 작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초등학교의 형식적인 평가와 행정 부담으로 지적되어 온 성취 기준 70% 의무 반영 지침을 삭제하고 중단된 교사 대화도 재개했습니다. 또 낭비성 시설 예산을 보류하고 교육의 효과를 재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하나씩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고 교사는 수업과 학생 교육에 전념하며 학생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 개편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은 현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을 바탕으로 교육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정책 개편을 향한 강한 의지를 밝히셨는데요. 자, 지난 2024년 10월에는 도교육청이 전교조 강원지부와의 단체 협약 시류를 선언하면서 교섭이 중단된 바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재개된다고 들었는데 당시의 갈등도 컸던 만큼 좀 관련 상황과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당시 노사 간 입장 차이로 인해 단체 교섭이 중단되면서 갈등이 지속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교육의 정상화는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니라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속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원단체는 결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가야 하는 교육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난 27일 월요일에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전국 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교섭관계 정상화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은 과거의 갈등을 되풀이하지 않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생의 노사 문화를 만들어가자는 공동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단체 교섭도 이러한 원칙 아래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최우선에 두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공동선언이 강원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건강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공동선언도 발표하신 만큼 양측의 입장이 조화롭게 잘 반영이 되길 바라겠고요. 예. 또 한편으로 교육감님의 주요 공약이었던 스마트폰 없는 학교와 관련된 내용도 도민들의 관심이 큰데요. 그동안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달라서 혼선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어떤 기준이 마련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디지털 기기 활용과의 균형은 어떻게 맞춰갈 계획이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스마트폰을 무조건 사용하지 못하게 하자는 정책이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에 뺏긴 시간을 돌려주자,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학생들이 학교에서 수업에 집중하고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입니다. 스마트폰 없는 청정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학교로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 대신 다양한 문화예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학교의 여건과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존중할 것입니다. 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디지털 교육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AI, 디지털 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할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예. 수업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와 교육 플랫폼은 적극 활용하되 개인의 스마트폰의 무분별한 사용은 줄이고 교육 목적의 디지털 활용은 더욱 확대하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줄이는 대신 그 시간에 문화, 예술, 독서활동 등을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디지털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습관과 자기 조절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강원교육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과 바른 생활 습관을 함께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없는 학교라는 문구만 들으면 학생들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감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잘 나아가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네 예. 분야에 걸친 정책 개편이 예고됐는데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지원단 구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찾아가는 동행상담소도 운영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소개해 주실까요? 예. 교권보호는 사실 교사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네. 교사가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지 학생들의 배움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 지원단을 구성했고요. 지원단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지원 체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찾아가는 동행 상담소도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교육청을 찾아오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교육청이 학교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상담과 법률, 심리, 갈등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제가 커진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결하는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권 보호는 처벌을 강화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낭비성으로 지적돼 온 시설 사업 예산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히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대상이 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지역에 내려보내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에서 필요한 것 중심으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 예산이 과도하게 잡혀서 집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불용액으로 남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는 바로 잡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과제가 초등학교 평가 운영 관련 내용이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운영 방향 살짝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하게 기르는 것이고요. 그렇죠.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하게 기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지금 현상을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평가 이후에는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상시적인 보충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량을 좀 더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단임교사 중심의 교과 단임 중심의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좀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여러 정책들이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공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끝으로 앞으로 바뀌어갈 강원도 교육과 관련해서 청취자와 도민 여러분께 마무리 말씀까지 해주시죠. 예, 교육 정책은 교육청이 만드는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공감과 협력을 바탕으로 정책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의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보람을 되찾고 학생은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교육 정상화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강원교육의 변화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 말이 아니라 아이들이 일상에서 학교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단기간의 변화보다 차근차근 쌓여가는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오늘 말씀해 주신 변화들이 의미 있는 결과로 잘 이어지기를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강삼영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덟 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세련된 선율에 동양 전통악기를 더한 퓨전 음악회가 준비됐습니다. 바로 한국음악협회 원주지부가 중국 음악단체와 함께 준비한 국제교류음악회 소식인데요. 이색적인 문화행사 소식 추인혜 리포터와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열리는 문화행사 소식인데요. 행사 이름이 숨결로 기록한 한중 우호의 밤입니다. 원주 음악협회와 중국 스촨성 음악협회의 국제교류음악회라고요? 네, 한국음악협회 원주지부, 그러니까 원주음악협회가 음악을 통해서 국경을 넘은 화합으로 감동을 전할 특별한 국제교류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원주음악협회는 지난해에 중국 스촨성 다저우시 음악가협회와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 업무협약의 첫 결실로 오늘 이 무대가 원주에서 펼쳐집니다. 지난해 강원도 음악협회 차원에서 중국에 공연을 갔다가 이 다저우시 음악가협회 단원들과 만나서 교류하게 되면서 이번 국제교류 음악회 협업 무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중국 전통악기를 연주하는 현지 연주자 6명과 원주를 대표하는 클래식 악기 연주자 4명, 이렇게 양국의 실력자 음악가 10명이 이번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서양의 관현악과 중국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져서 감동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원주음악협회 길주영 수석 지부장에게 이번 행사 기획 취지부터 들어보시죠. 원주음악협회는 작년에 그 음악협회의 확장을 위해서 중국 스촨성 다저우시 음악가협회와 문화교류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을 하러 갔다가 이제 저희도 그 중국의 다저우시 음악가 협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원주와 그러면 다저우시가 같이 교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협력 과정은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중국 메신저 위챗이라는 걸 통해서 번역기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뭐 여의치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저시 음악가 회장이 하봉선이라는 분인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한국말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뭐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다양한 악기나 다양한 음악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겹치지 않는 그런 방안으로 목표를 정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양국의 음악협회가 함께 준비한 무대는 어떨지 궁금한데요. 공연에서 선보일 악기와 음악 구성이 굉장히 다채롭다고요? 네, 이번 음악회는 원주 음악협회가 선보이는 서양 클래식과 중국 다저우시 음악가협회의 중국 전통악기의 독창적인 음색이 교차하면서 풍성하게 준비가 됐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행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중국의 대표 전통악기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무협물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중국의 대표 현악기인 비파의 화려한 연주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대나무로 만들어진 중국 전통 관악기 적자의 단아하고 깊은 음색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네. 원주의 음악가들은 오보에와 플룻, 피아노 연주, 그리고 소프라노 성악 무대로 클래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라벨의 소나티네와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 마르첼로의 오보에 협주곡 라단조 등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곡으로 총 75분의 음악회를 구성했는데요. 동양 전통악기 연주를 들어볼 수 있다는 점과 또 다저우시와 원주시의 음악 협업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원주음악협회 길주영 수석지부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전통악기들이 많이 개량이 된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이제 저희도 이제 처음이라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서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프로그램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뭐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음악가들이 한 호흡으로 한 숨결로 뭐 하모니를 담아내서 무정과 감동을 드린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환영하고요. 그다음에 본 공연은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사람들이 이번에 홍보하다 보니까 원주 문화관하고 자꾸 혼동을 하시는데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양국의 다채로운 음색, 동양의 전통악기와 서양 관현악 악기가 한 무대에서 어울려질 예정이니까 많이들 와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올리는 이번 공연의 일정과 장소 안내해 주시죠. 네, 이번 숨결로 기록하는 한중 우호의 밤 공연은 오늘이죠. 7월 29일 수요일 오후 4시에 단계동에 위치한 원주 교육문화관에서 열립니다. 1시간 20여 분 동안 공연이 이어지고요. 앞으로 두 협회는 원주와 중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음악 교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서양 악기가 함께 만들어낼 이색적인 음악회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양 전통악기와 클래식이 만나는 특별한 음악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소식 들어보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횡성군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김지은 횡성통신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소식 만나보죠. 갑천면에서 2026년 주민주도형 돌봄 특화 시범마을 현판식을 개최했다는데 이 소식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이번 현판식은 갑천면 삼거리 마을이 주민주도형 돌봄 특화 시범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돌봄 공동체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행사는 지역 주민과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와 시범마을 추진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인사말, 현판 제막식, 기념 촬영 등을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주민주도형 돌봄 특화 시범마을 조성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까요? 이번 사업은 보조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이웃의 안부와 생활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발견해 공공, 민간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시범마을 발굴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 리더 인터뷰와 주민 홍보를 진행했는데요. 이후 마을 주민 10명을 마을 지킴이로 선정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 마을 지킴이와 돌봄 대상자를 1대1로 연계했습니다. 마을 12월까지 주 2회 이상 자를 방문하거나 지속적인 관계 돌봄 활동을 수행하며 주민 공동 활동을 통해 돌보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네, 통신원님 지금 혹시 스피커로 해놓고 통화하고 계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전화 연결 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장소를 이동해 주시면서 통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수화기에 가까이 좀 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삼거리 마을이 주민 스스로 서로를 돌보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염소고기가 2026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접 직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이 됐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횡성군이 피해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요. 네, 횡성군은 염소고기가 2026년도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접 지불금 지급 대상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오는 8월 3일까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피해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 호주 자유무역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생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난해에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을 사육해 판매한 경우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횡성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는 소식 전해주시죠. 네, 횡성군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지난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이어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2026년 하반기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장 검사는 관내 정기 검사 기관 부재로 원거리 이용 불편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검사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로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50cc 이상 2600cc 이하의 중소형 일용 자동차로 검사 희망자는 사용 신고 필증과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참해야 하며 수수료는 3만 원입니다. 세부 일정 및 대상 여부는 횡성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소식이었고요. 자, 끝으로 오는 8월에 열리는 제15회 둔내 고랭지 토마토 축제와 함께하는 KBS 전국 노래자랑 횡성군 편 참가자 모집 소식 들어볼까요? 네, 참가 대상은 횡성군민을 비롯해 지역 내 사업자, 근로자, 학생 등인데요. 다만 대한가수협회 등록 가수나 음반 발매, 방송 출연 등 대중활동 경력이 있는 기성가수는 참가하실 수 없습니다. 참가 신청은 오는 8월 11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횡성군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규모는 선착순 300개 팀으로 예심은 8월 13일 오후 1시 횡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며 예심을 통과한 15개에서 16개 팀은 본선 무대에 올라 경연을 펼칩니다. 네, 오늘도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은 횡성군 SNS 서포터와 함께 횡성 소식 들어봤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7월 29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KBS 원주방송국은 표준 FM 97.1MHz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 KBS 원주 라디오를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한대희,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